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빵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빵완. 자, 완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많이 봤죠. 저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늦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녁을 나타내는 시간대를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도대체 이 빵이라는 단어가 뭐냐? 자, 이 빵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썼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접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이제 조건이 붙죠. 시간대에 어떤 시간대에 임박하다. 그리고 뭐 다가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접하다나 뭐 임박하다나 다가오다나 같은 의미로 본다면 완 저녁이죠. 저녁에 인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이 다가오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설명드렸다시피 저녁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저녁 무렵이 됩니다. 그냥 저녁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냥 저녁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인제 저녁에 가까운 시간대를 이야기를 할 때 빵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저녁은 저녁이지만 뭔가 좀 저녁에 인제 가까워 오는 그 시간대를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냥 저녁이면 빵완이란 단어를 따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인제 저녁일 돼가는 저녁이 돼가는 그 시간대 그 무렵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수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 앞에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요 수어 같은 경우는 인제 명사로도 사용을 하고 동사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명사로 사용을 할 때는 요거는 인제 뭐 자물쇠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요. 뭔가를 인제 잠글 때 사용을 하는 자물쇠고. 자, 그러면 명사가 자물쇠니까 뜻은 동사 뜻은 당연히 뭔가를 잠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어라는 단어는 잠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 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띠라는 단어는 좀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인데 의외로 원래 뜻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좀 쇼핑을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라면 이 띠라는 한자를 무조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관이 이 띠라는 단어가 뭐냐? 동사로 사용을 해서 건네다, 건네다 그리고 넘겨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음 넘겨주다. 그래서 이 띠라는 거는 누군가가 뭔가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걸 건네줘야지만 성립이 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띠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줘야지만 이 이동이 있어야지만 성립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띠라는 단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인터넷 쇼핑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흔히 우리는 인제 택배라고 하죠. 음 택배라고 하는데 그걸 인제 중국에서는 앞에 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거를 뒤에 콰이띠라고 하면 요게 인제 약간 택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택배라는 말을 지칭하는 단어들은 물론 그냥 택배라는 말 자체도 글자도 한자로 중국에서 사용을 해요. 하지만 이 콰이띠가 좀 더
널리 알려져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상 회화에서는 콰이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쇼핑몰에서도 콰이띠라는 표현을 쓰고요. 인제 이 콰이띠 같은 경우는 인제 이걸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약간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면은 특별 배송? 특급 배송?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빨리 간다 그런 얘기인데 뭐 그게 인제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띠에 대한 원래 의미는 어떤 물건을 건네는 거에 있다라는 거.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건네주는 그 동작,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고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띠는 많이 사용을 해요. 일상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혹은 뭐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서라든지 뭐 친구한테 뭘 빌려줬든지 아니면 빌리려고 할 때 "그것 좀 나한테 줘 봐." 할 때 그냥 "给我"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递给我"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좀 건네줘. 날 좀 줘 봐." 이런 거.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할 때 띠를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단어는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一天傍晚 자, 어느 날傍晚 저녁 무렵 어느 날 저녁 무렵 我刚要锁上宿舍的门出去 내가 요 이거는 인제 이 문장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내가 막 자 여기서 야오는 굉장히 쓰임이 많죠. 여기서 야오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내가 막锁上 잠근 거죠. 잠근 거예요. 무엇을? 宿舍的门 숙소 문을 잠그고 추치 나가다죠. 그래서 내가 막 숙소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할 때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막 숙소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하는데가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뭐뭐 할 때라는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대로 바꾸도록 할게요.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姐姐急忙跑来 자 언니가 뭐 여기서 인제 주인공이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언니 아니면 이제 누나가 되겠죠. 언니라고 할게요 일단은. 언니가 急忙 급하게 급히 跑来 뛰어왔죠. 뛰어와서 递给我一盒生日蛋糕 여기서 生日蛋糕 같은 경우는 이건 인제 생일 케이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일 케이크. 그래서 一盒生日蛋糕 하면 생일 케이크 한 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언니가 급히 뛰어와서 나에게 생일 케이크 한 상자를 递给我 건네 주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언니가 급하게 뛰어와서 생일 케이크를 건네 줬는지에 대한 내용은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무슨 연유로 왜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뛰어왔는지 한번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고
자,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傍晚, 저녁 무렵 내가 막 锁上 잠근 거죠. 숙소의 문을 잠그고 추취 나가려고 야 하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뭐뭐 하려고 하다. 姐姐 急忙 跑来 언니가 급하게 뛰어와서는 递给我 나에게 뭔가를 건네준 거예요. 무엇을? 一盒 생일 蛋糕 한 상자 생일 케이크 한 상자를 나한테 건네 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하고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들어가는 이제 본문 자체가 아무래도 좀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나온 내용은 요렇게 보도록 하고 문장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저녁 무렵 내가 막 수소문을 수소가 아니고 숙소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하는데 一天傍晚我刚要锁上宿舍的门出去一天傍晚我刚要锁上宿舍的门出去 언니가 급히 뛰어와서 나에게 생일 케이크 한 상자를 건네 주었다. 姐姐急忙跑来递给我一盒生日蛋糕.姐姐急忙跑来递给我一盒生日蛋糕.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